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제 소득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이면 해야 될 게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양도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뭐 물론 부동산의 확정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특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5월 말까지입니다. 네, 해외 주식은 다른 양도소득이랑 달리 1년에 딱 한 번만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지난 1년 동안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신고하는 게 정확한 신고 기한이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 같은 게 없고 네. 5월 달에 한 번에 확정 신고를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분기했다가 반기했다가 결국에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나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주주인 경우에만 네. 세금을 내는데 해외 주식도 대주주만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해외 주식은 국내에 상장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시는 압세 의무자가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어떤 방법이 있죠? 요즘에는 HTS가 잘 되어 있으니까 직접 사고 파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구글 주식 이런 거 직접 사고 파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사봤어요? 해외 주식은 사실 아직 사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식 경력이 제 나름 10년이잖아요. 전 일본 주식 사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샀어요? 도요타. 아, 도요타. 네. 도요타 주식은 떨어졌는데 환율이 네. 올라가지고. 한 차에 환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 직접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직접 하기는 좀 거래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네. 수수료가 세니까 그러니까 대신 뭐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네, 펀드 통하는 방법도 있고, 뭐 ELS 같은 해외 주식, 지수? 해외 지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ETF.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이렇게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증권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뭐 랩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렇게 싸서 직접 해외 투자를 증권회사가 대신 해주는 것도 있죠. 사실은 개별 주식인데, 요거를 증권회사가 대신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랑 요 위탁받아서 하는 랩이나 신탁은 약간 세금에 있어서는 취급 방법이 달라요.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세금이 다른데 뭐 펀드로 투자했다거나 뭐 ETF라든지 뭐 ELS 이런 것들은 다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주식 배당 받는 것처럼, 주식에서 배당 받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배당 소득이니까 금융소득에 합산돼서 과세 여부가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요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신탁이랑 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제 이름으로 증권회사가 직접 투자를 해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생겼으면 거기 그 주식에서 배당을 줬으면 배당 소득으로 가고 시세 차익이 났다,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아, 바로 이 부분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니까 개별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랑 랩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 신탁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합산해서 이번에 양도세 신고하실 때 넣으시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차익이 조금 발생했을 때도 다 세금 내게 되겠네요. 네, 물론 조금이라는 게 기준이 없으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죠. 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250만 원 넘는 경우에만 이제 세금 부담이 있겠네요. 네. 그럼 제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미 250만 원을 썼어요. 기본공제, 양도세에 있는 기본공제. 그런 경우에는 네, 부동산 양도했을 때 주어지는 250만 원과 해외 주식 양도했을 때 주어지는 250만 원은 각각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되네요. 네. 그리고 국내 주식과도 또 각각 공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내는 국내끼리, 해외는 해외끼리, 또 자산 종류끼리.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어떤 종목에서는 굉장히 이익을 보고 어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또 손실을 봤어요. 네. 이럴 때 통산이 됩니다. 되나요?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닌 손실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도 이 손실을 만회할 수가 없었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랑 합산해서
통산. 예, 통산이 됩니다. 플러스 난 것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제가 달러로 이제 한국 돈을 넣어서 달러로 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그럼 환전해서 또 다시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환율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 실제 환율을 적용하면 사실 환차익이 과세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환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요. 기준 환율만 기준으로 해서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원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환차익 난 거는 뭐 내 복인 거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둘 다. 실제로 손실인데 네. 네, 환전을 잘해가지고 이익이 났던 네,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원화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원화 계산 어디서 하나요? 하실 텐데요. 인터넷에 뭐 초록창이나 다음 창 기준 환율 검색하시면 네. 그날의 환율이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적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세무서에서 내가 해외에 투자한 내역을 모두 알고 있을까요? 네. 세무서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네. 직접 뭐 외국에 있는 증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신 해서? 다음에 그 HTS를 한국에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이랑 외국에 있는 증권사는 정보를 교류할 뭐 의무가 네.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국내에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통해서? 해외에 있는 주식을 거래하신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증권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을 세무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보면은 이제 해외 투자 관련해서 양도차익 신고하세요 이렇게 안내문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안 해도 되지 않아? 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과세관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실 수 수가 있다.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2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양도세는 페널티가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납부세액이 없다? 그러면 뭐 안 하셔도 돼요. 네. 그쵸. 만약에 근데 연락은 올 거잖아요. 세무서가 혹시 뭐 취득가액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건 알겠지만 네. 왜냐면 그 증권회사에서 세무서에 내는 거는 주식 수량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것만 내는 거지 이분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요는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세관청이 몰라서 소명제로 내라고 하면 그때 내면 되죠. 내면 되죠. 네. 가산세도 없으니까 좀 네. 연락 오는 게 싫겠지만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 네, 어쨌든 연락은 올 수 있고 귀찮지만 대응할 필요가 생기긴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이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이 양도 차익을 그러면 스스로 사고 판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당연히 내가 투자했으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어 이 차익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세금 신고하는 가표,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즘은 증권회사에서 웬만하면 다 줘요. 그렇죠. 서류를 네. 정리해서 주죠. 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다 주고요. 뭐 증권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어떤 증권사는 선입선출로 계산하고 어떤 회사는 이동평균으로 계산하는데 해외 주식은 어차피 다 과세하는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증권회사에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신고서 쓰셔서 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신고서를 이제 홈택스에서 사실은 신고를 대부분의 신고들은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신고하려고 보면 막 종목 코드를 뭘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취득일자를 뭐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저희가 해보니까 아직 오류가 많아서 약간 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회사가 준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 첨부하셔가지고 세무서에 갖다 내시면 간단하고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신고서는 앞장만 쓰셔도 충분하고 세금을 잘 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준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면 납부세 만드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요즘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프로그램을 맞아요. 진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에 문의하시면 아마 신고 대행된 세무사를 소개하거나 네, 아마 해드릴 거예요. 네, 대부분 하고 있죠. 네. 저희가 빠뜨린 게 있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 맞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 양도세는 뭐 10%, 20%, 25% 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세 20%에다가 주민세까지 지방소득세 10% 이렇게 해서 22%입니다. 네. 20%? 2%. 네. 더해서. 그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고 뭐 필요경비도 있을 수 있죠. 네, 뭐 거래세 낸 거, 거래세라든지 수수료 낸 거. 수수료 낸 거 그런 거 다 제한한
가세 표준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22%를 곱하면 내가 낼 세금이 되겠네요. 네, 비교적 간단하죠? 네.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랩이나 신탁을 통해서 거래하신 것들도 물론 저희가 느끼기엔 상품이지만 개별 주식처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신탁 수수료나 랩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게 항상 좀 고객들이 많이 문의했던 거예요. 네. 수수료가 성과 보수라고 하면 막 20% 이렇게 되는 네,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게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왜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직접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간접 비용이다.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때문에 선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직접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여러 예규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예규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증권회사에 낸 성과 보수라든지 신탁 수수료, 랩 수수료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뭐 기재부나 구세청 의견은 완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현재로서는 비용 처리는 안 되지만 다른 일반적인 뭐 증권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해외 주식 양도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뭐 신고 안내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